새신성인 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살다가 신중하지 못한 성인들을 위한 마음 따뜻한 변호사 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네, 이교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통받는 분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먼저 사연부터 만나보실게요. 진짜로 온 건가요? 다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저를 집요하게, 지독하게 스토킹하는 불법 체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녀도 있는 유부남이었는데요. 지난 4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신문 기일에 자신이 출국할 거며 2번 연락 및 접근하지 않는다며 판사와 저와 자신의 부인 앞에서 몇 번을 약속하고도 맹세를 어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은 강제 추방을 당했는데 결혼 비자를 받고 재입국했다는 사실을 며칠 전 알게 되었습니다. 강제 추방 당할 때 제게 매일같이 네가 신고했지? 하는 문자를 보내서 불안에 떨었는데 그 사람이 재입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1차적으로 신문 기일의 약속을 어긴 것과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이거 걸립니다. 이런 사연이 왔는데요. 네. 스토킹 범죄인 거잖아요, 대표님. 맞습니다. 대표적인 스토킹 범죄죠. 예.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고 나를 힘들게 해서 지금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네.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문자 보내는 거는 네. 이제 뭐 스토킹의 한 형태이긴 한데 네. 정통만법에 이제 따로 이제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감이나 네.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정통만법에서 처벌이 가능하고요. 네. 뭐 따라다니기 뭐 이런 것들은 경범죄에서 처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너무 죄명이나 이런 것들은 고소하면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어차피 뭐 수사기관에서 적정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네. 무슨 죄로 고소할까 뭐 이런 것 가지고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그건 내가 결정할 필요는 없다. 네, 너무 거기에 그렇게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네. 행위를 고소하면 되는 거지 이게 막 무슨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냐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냐 굳이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뭐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은 문자들 보기도 꺼림칙하고 진짜 당장 지우고 싶겠지만 문자들을 잘 모아두고. 그건 모아두셔야죠. 네.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그럴 수도 뭐 있죠. 맞았거나 네. 감금됐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문자 외에 피해자가 수집할 만한 증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따라왔다거나 뭐 관찰한다는 게 느껴지고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사진이나 녹음 이런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날 따라오고 있는데 뭐 휴대폰으로 따라오고 있는 영상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누가 이제 같이 가는데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고 하면은 그 같이 갔던 사람이 목격한 내용 그것도 다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증인의 어떤 증언도.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유부남이래요, 심지어. 예. 유부남인데도. 유부남인 거는 뭐 이렇게 증거라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네. 잘못했다는 것이 인정될 때 이 사람을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처벌하면 좋을지 그걸 이제 양형이라고 하거든요. 양형. 행위의 정도, 그다음 이 사람의 사회적 신분, 이 사람이 처한 상황 이런 것까지 이제 판사님께서 다 고려하시기 때문에 그건 양형 사회에 아마 적용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게 여기서 막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직접적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정적이고 굉장히 집착적인 측면이 있어서 섣불리 건드리면은 뭐 거기서 벌금 10만 원 나오면은 이 사람이 나 10만 원 벌금 나왔으니까 이제 나는 반성하고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은데 네가 나를 고소를 해서 나를 전과자를 만들어? 이래버리면 오히려 더 그 보복적 감정을 더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소를 반드시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냐는 좀 구별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다면은 1차적으로 중지할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볼 것 같아요. 그 고소인도 알고 그 가해자도 아는 사람이 만약에 좀 존경받는 사람이고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중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더 이상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고소하는 게 제가 볼 땐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법률가이긴 하지만 법률이라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최후에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최후에. 네. 저는 아직 당해보진 않았지만 정말요? 누가 날 짝사랑은 했겠지. 누가 웃었어 지금. 그랬겠지만 짝사랑에서 사실 되게 나쁘게 발전되는 게 스토킹인 거잖아요. 그럼요. 내가 너를 좋아해. 왜 나를 안 받아주는 거야? 이게 스토킹인 건데 맞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대요. 그럼요. 작년만 해도요, 대표님. 스토킹 범죄가 583건으로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비단 뭐 연예인들이 뭐 사생팬이니 스토킹 범죄니 맞습니다. 많이 고통받는 기사를 봤지만 일반인들한테도 이 문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부산의 한 여성이 10년 동안 맞습니다. 스토킹을 피해를 봤다. 뭐 우리 프로 바둑 기사 조혜영 구단도 일상이 완전 파괴될 정도로 스토킹을 당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스토킹 범죄가 벌금형에 끝난다. 예.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이거 처벌이 너무 미미해서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어떻게 그런 측면도 생각하세요? 있어요. 또 고민이 좀 있어요. 아. 단순하게 그럼 따라다녔는데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 한번 보고 싶어서 따라다녔다. 그럼 이 사람을 구속하면은 구속할 정도의 중대로 한 위험성이 있긴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정의 형평이 안 맞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켜보는 걸로 아주 중하게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요. 분명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주 적긴 하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 진행할 것 같은 경우에는 중대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법률이 다 능사가 아니에요. 경찰들이 절대로 다 모든 시민들을 필요한 순간에 다 케어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보호하는 것도 필요가 해요. 그래서 뭐 위험한 지역에 갈 때는 뭐 스프레이도 가지고 다니고 앱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개인적인 거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해주시면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그럴 도움이 수 될 것 같아요. 있겠네요. 법이 미비하다고는 했지만 지금 처벌법도 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법을 강화하는 거는 사후적인 거거든요. 네. 내가 강간 다음에 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간을 안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아, 그래서 그럼요. 법이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면은 일반적으로 예방적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 스토킹 범죄는 좀 약간 독특한 게 하시는 분들이 자기 컨트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행동은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집착하게 되고 감정이 가속화되는 거고 보복 감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후적인 처벌과 동시에 사전 예방적인 조치와 제도가 보완이 되고 스스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삼박자가 이루어지면 이런 거에 따른 좀 더 감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스토킹 범죄는 거의 다 벌금형인가요? 지금은 경범죄 처벌밖에 없어요. 벌금 10만 원 이하짜리밖에 없어요. 나는 싫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벌금형에 끝날 소지가 많다. 피해당한 분들은 한 대 맞는 게 낫냐 저렇게 따라다니는 게 낫냐면 한 대 맞는 게 낫다고요. 나 같아도 정말 그건 정말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감정은 그건 정말 사람을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유명 BJ가 있는데 자기 위로를 하고 그 여자 집 앞에다가 정액을 두고 있대요. 이거는 근데 그 앞에서 자기 위로를 한 게 아니라면 그냥 뭐 단순 쓰레기 투기 이런 걸로 단순 처벌이 되지 않을까. 어렵네 그거는 진짜. 협박으로 볼 여지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위협적인 해. 자기의 그거를 거기다 갖다 놓는 거는 내가 너를 언제든지 하겠다는 의미로 뭐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마다 판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진짜 단순 쓰레기 투기로 보는 거는 너무 기계적인 사고인 거고 피해자가 받는 느낌? 나는 너를 보면서 항상 그걸 해.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걸 그냥 내비두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혼자서 풀기 힘들었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살면서 신중하지 못한 성인들을 위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살신성인 민변호사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하고 중대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신성인 민 변호사.